옆집 창문에 비치는 그 보라색 불빛, 그리고 타이머의 끊임없는 윙윙 소리. 여러분도 지겹지 않으신가요? 요즘엔 식물 재배 등 피토램프 없이는 파슬리 한 줄도 키우기 힘들 것만 같죠.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것이, 특히 쪽파나 대파 같은 간단한 채소를 키울 때는 대부분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런 고민은 당장 접어두시고 돈을 아낄 준비를 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조명 없이도 아삭하고 싱싱한 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팥뿌리, 그리고 약간의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장담하건대 그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비싼 식물 재배 가전들을 영원히 잊게 만들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식탁에 늘 신선한 채소를 올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결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왜 우리는 창가에 특별한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키운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2가지 과정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씨앗에서 식물을 온전히 키워내는 재배와 흔히 말하는 수학 유도, 즉 웃자람 유도입니다. 토마토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 줄기, 잎,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위한 전체 스펙트럼의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길고 에너지 소모가 큰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지만 파의 새싹을 뽑아내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 즉 스프린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팥뿌리 자체죠. 이 뿌리 안에는 첫 녹색 잎을 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식물을 처음부터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녹색 부분을 우리에게 내어놓도록 유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빛은 잎의 색깔을 진한 녹색으로 만드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초기 성장 과정 자체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비싼 조명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아마도 제일 잘 알려진 물 재배 방식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 창가에서 마요네즈 통이나 평범한 유리컵에 담겨 파릇파릇한 새싹을 자랑하며 솟아있던 그 양파나 쪽파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방법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겨운 느낌이 있습니다. 작은 기적을 위해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저 물과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방식은 최대한의 단순함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합니다. 파란 잎이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하얗고 탄력 있는 뿌리가 실시간으로 뻗어나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건 특히 아이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재배를 넘어 여러분의 주방에 생생한 인터랙티브 인테리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흙이나 비료 혹은 특별한 재배 용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아무 용기나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함과 효율성에 대한 창화이며 자연이 어떤 첨단 기기보다 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수백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제 물에서 키울 양파를 고르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양파가 쪽파를 키우기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후보는 중간 크기에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찌그러지거나 곰팡이, 썩은 흔적이 없는 양파입니다. 왜 중간 크기여야 할까요? 너무 작은 양파는 저장된 영양분을 금방 소모해서 수확량이 적습니다. 반대로 너무 큰 양파는 특히 좁은 컵에서 밑동 부분의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썩기 쉽습니다. 양파를 만져보세요. 돌처럼 아주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양파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마른 꼭지 부분에서 작은 녹색 새싹이 살짝 솟아나오기 시작한 양파 말입니다. 이건 성공을 보장하는 100%의 신호입니다. 이미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 물이라는 작은 자극만 주면 됩니다. 만약 마트에서 산 완전히 잠든 양파밖에 없다 해도 걱정 마세요. 이것들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완벽하게 동그란 모양의 양파는 피하세요. 약간 길쭉하거나 타원형의 모양은 여러 개의 생장점, 성장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확할 수 있는 쪽파의 양도 훨씬 많아집니다. 이 작은 꿀팁 하나가 창가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을 크게 늘려줄 겁니다. 구근을 준비하는 과정은 수확물의 속도와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올바른 자르기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양파 구근의 가장 위쪽 끝부분을 1cm에서 1.5cm 정도만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근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린 싹이 밖으로 올라오는 것을 방해하는 마른 껍질을 제거합니다. 둘째, 이 자른 부분이 식물에게 활발한 성장을 시작하라는 일종의 신호가 되어 한 번에 여러 개의 새싹이 자라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뿌리가 나올 밑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자랄 밑동 주변에 건조하고 바스락거리는 겉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이 과정은 곰팡이나 부패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껍질이 물에 젖게 되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전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구근에게 목욕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뿌리가 나오는 밑동 부분이 잠기도록 따뜻하지만 뜨겁지는 않은 물에 한두 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이 과정은 뿌리 시스템을 완전히 깨워 활발하게 성장할 준비를 시키고 앞으로 여러분의 용기에서 잘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 전에 몸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워밍업을 해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근을 담을 용기, 즉 짚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수경재배 성공의 90%는 바로 용기 선택과 물 높이를 잘 맞추는 데 달려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구근 전체를 물에 푹 담가버리는 건데요.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구근의 밑동, 즉 뿌리가 나올 부분이 물 표면에 살짝 닿는 정도여야 합니다. 딱 1.2mm 정도만요.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근을 물속에 너무 깊이 넣으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며칠 안에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필요로 합니다. 좁은 입구를 가진 용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작은 꽃병이나 유리병 또는 전용 발화 용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용기는 구근이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앞으로 자라날 뿌리 부분만 물에 담글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일반적인 넓은 컵이나 병밖에 없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린 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컵 위에 올리고 그 구멍에 구근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근이 물에 깊이 잠기지 않고 필요한 공기층이 확보됩니다.
물은 실온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규칙적으로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갈아줘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구근이 썩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에서 파를 키우려면 어디에 둬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오늘 깨야 할 중요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파는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남쪽 창가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사광선은 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사광선은 물의 녹조 현상, 즉 녹색 이끼를 생기게 할 수 있고요. 또 파뿌리 부분을 과열시켜서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파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밝지만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곳입니다. 북쪽이나 동쪽 창가가 아주 이상적이죠. 파는 잎이 녹색을 띠는 데 필요한 정도의 은은한 햇빛, 즉 산란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파의 주된 영양분은 광합성이 아니라 바로 그 뿌리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굳이 뜨거운 햇볕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온도입니다. 파는 더위를 싫어합니다. 잎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18도 정도의 서늘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뜨거운 중앙 난방기 바로 위에는 용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늘한 창가가 바로 파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파가 너무 빨리 자라지는 않겠지만 대신 튼튼하고 소담하며 색깔이 진한 좋은 상태로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수경재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구근이 썩거나 물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원인은 대개 두 가지인데요. 구근의 밑동 부분이 물에 너무 깊게 잠겼거나 물을 제때 갈아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물 높이를 잘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새 물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만약 물이 이미 탁해졌거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구근을 꺼내 밑동과 뿌리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 용기를 철저하게 세척한 후 신선한 물을 다시 채워주세요. 때로는 물에 활성탄 하나를 넣어주는 것을 추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활성탄은 실제로 흡착제 역할을 하며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 꿀팁은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문제는 구근 자체에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이는 과도한 습기와 통풍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양파를 키우는 공간이 잘 환기되고 있는지, 구근에 물이 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막 생기기 시작했다면 약한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적신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한 환경은 맛있고 안전한 수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온 수확의 순간입니다. 양파나 파의 수명을 늘리고 2번, 심지어 3번까지 파 잎을 수확하려면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절대 모든 파잎을 한 번에 뿌리째 자르지 마세요. 이는 식물에게 큰 충격을 주어 영양분이 고갈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별적 수확기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가장 길고 잘 자란 잎들만 잘라내고 중앙에 있는 어린 새싹들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남겨두세요. 이때는 칼 대신 날카로운 가위를 사용하시고 줄기가 뭉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확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잎이 15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즙이 많고 부드럽습니다. 만약 시기를 놓치고 너무 키우면 잎이 질겨지고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잎을 자르고 나면 구근은 남은 잎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새로운 잎을 또 내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영원히 계속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하나의 구근에서 두세 번의 충분한 수확을 마치면 영양분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이때 구근 자체가 물렁해지고 쪼글쪼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잎파가 임무를 다했다는 신호이니 이제 새롭고 싱싱하며 힘이 넘치는 구근으로 교체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베지 서프라이즈, substrate surprise라고 부르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서프라이즈일까요? 많은 분들이 흙에서 키우는 것을 물에서 키우는 방식보다 더 복잡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이 방법에는 정말 엄청난 장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배지 흙에서 자란 파 잎은 대체로 더 힘이 있고 넓으며 향도 풍부해집니다. 이는 파국은 뿌리에 저장된 영양분 외에 흙으로부터 추가적인 미세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이죠. 둘째, 이 방식은 물 재배의 가장 큰 문제였던 뿌리 부패와 악취 발생 위험을 사실상 제로로 만듭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말이죠. 배지가 뿌리에 훌륭한 배수 기능과 충분한 통풍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관상으로도 훨씬 보기 좋습니다. 마치 창가에 진짜 미니 텃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갈아주는 번거로움도 전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후의 관리는 훨씬 간편합니다. 더 풍성하고 질 좋은 수확을 원하면서 흙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에게 완벽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촉성 재배가 아니라 거의 완벽한 미니 식물 재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합토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밭에 흙을 퍼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밭흙은 밀도가 너무 높고 해충의 유충, 잡초 씨앗,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뜻한 실내 환경에서 아주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하죠.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범용 모종용 혹은 채소용 상토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상토는 배수가 잘 되고 가벼우며 이미 살균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보다 더 흥미로운 대안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코코넛 흙, 즉 코코피트가 있습니다. 코코넛 흙은 압축된 브리켓 형태로 판매되는데 물에 불리면 가볍고 수분 흡수력이 좋으며 멸균된 대량의 배합토로 변합니다. 통기성이 뛰어나고 쉽게 뭉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은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입니다. 이 미네랄 첨가제들은 흙을 섞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흙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섞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즐겨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의외의 선택은 바로 일반 나무 톱밥입니다. 톱밥은 사용 전에 끓는 물로 소독하여 수분을 충분히 머금게 해줘야 합니다. 톱밥은 수분을 아주 잘 보유하면서도 공기를 잘 통하게 합니다. 어떤 배합토를 고르든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수가 잘 되고 수분 보유력이 높으며 깨끗해야 멸균되어야 합니다. 흙의 구근을 심을 용기, 즉 화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깊이는 최소 7에서 17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깊이라야 배수층, 상토층, 그리고 구근 자체를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로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용 모종 상자, 일반 화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식품을 담았던 일반 플라스틱 용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 바로 용기 바닥에 배수 구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멍이 없다면 달군 못이나 송곳을 이용해서 직접 뚫어주세요. 여분의 물이 빠지지 않으면 아무리 통기성이 좋은 흙을 쓰더라도
구근은 필연적으로 썩게 됩니다. 흙을 채우기 전에 용기 바닥에 1에서 2cm 두께로 배수층을 꼭 깔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마사토, 작은 자갈, 또는 심지어 스티로폼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배수층은 뿌리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통기성을 확보해 줍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야말로 화분 재배 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실수를 방지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근들은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심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준비된 흙을 배수층 위에 채워 넣는데 용기 가장자리에서 2cm 정도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손으로 흙을 살짝 다져준 다음 분무기나 물뿌리개로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흙은 습기는 있어야 하지만 늪처럼 물이 고여 질척거리면 안 됩니다. 구근 준비 과정은 수경재배 방식과 동일합니다. 건강한 구근을 선택해서 윗부분을 잘라내세요.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심는 기술이 시작됩니다. 구근을 약간씩 간격을 두고 심을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다닥다닥 붙여 심기입니다. 이 방식은 구근들을 길거리의 돌처럼 서로 빈틈없이 꽉 붙여서 촘촘하게 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용기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풍성하고 무성한 초록잎의 숲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근을 심을 때는 완전히 흙 속에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근을 흙에 살짝 눌러 심어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만 묻히게 해주세요. 구근의 대부분은 흙 위로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썩는 것을 막고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고 난 후에는 구근 주변의 흙을 한번 더 가볍게 적셔주면 좋습니다. 물주기는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흙에서 양파나 쪽파를 키울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과습, 즉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물을 조금 덜 주는 것이 넘치게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내 재배용 양파는 뿌리 시스템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수분은 흙을 질척하게 만들고 뿌리와 구근의 밑동이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을 줘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손가락 테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화분에 손가락을 1, 2cm 정도 깊이로 넣어보세요. 이때 흙이 말라 있다면 물을 줄 때입니다. 만약 아직 축축하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기다려주세요. 물을 줄 때는 조심스럽게 뿌리 쪽으로만 주어야 하며 구근 양파 자체에 물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주둥이가 가는 물뿌리개나 심지어 작은 스포이트를 사용해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미리 받아두어 실온과 같은 온도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주는 빈도는 집안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미니 텃밭이 필요한 수분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분에 절대 늪처럼 물웅덩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고 지속적인 습도 유지에만 집중하세요. 자, 이제 물 재배 방식과 흙, 즉 상토 재배 방식을 정리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 재배 방식은 간편함과 시각적인 즐거움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필요한 건 모종이나 뿌리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죠. 집에서 채소를 키우는 경험을 처음 해보거나 아이들과 함께 하거나 공간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냄새가 나거나 뿌리가 썩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흙 재배 방식은 상토와 화분을 구입하는 초기 준비가 약간 필요합니다.
대신 훨씬 풍성하고 튼튼하며 향이 좋은 수확물로 보답합니다. 흙에서 자란 대파는 보통 더 싱싱하고 잘라낸 후에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가끔 물만 주면 되기 때문에 매일 물을 갈아주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게다가 창가에 작은 흙밭이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훨씬 아늑하고 보기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목적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독특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저는 이것을 다크나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어둠을 우리의 아군으로 활용하는데 식물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방법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식물학자들이 백화현상 이티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완전히 어둠 속에 놓이면 잎을 녹색으로 만드는 엽록소를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힘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바로 가상의 광원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옅은 노란색이나 연두색을 띠는 아주 길고 부드러우며 여린 줄기를 얻게 됩니다. 맛은 훨씬 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돌며 쓴맛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세계 일부 미식 문화에서 높이 평가받는 진정한 별미입니다. 이 방법은 실험을 좋아하고 독특한 풍미의 작물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완벽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록파가 아니라 작은 과학적 비법을 통해 재배된 그야말로 세련된 고급 식재료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다크나이트 재배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최소 5-23m 깊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높은 화분이나 플라스틱 통, 심지어 리터짜리 페트병을 잘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심는 방식은 일반적인 배양토 재배와 동일합니다. 바닥에 배수층을 깔고 그 위에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 배양토를 채워줍니다. 구근은 평소처럼 꼭대기를 잘라 준비하고 서로 빽빽하게 밀집시켜 절반 정도만 흙에 묻히도록 심습니다. 이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심고 난 후에는 이 구근들이 완벽한 암흑 속에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용기를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언가로 덮어야 합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로 위를 감싸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지름이 비슷한 다른 용기나 박스로 덮어줘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조물을 따뜻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때 창가 햇빛은 필요 없으니 방 안 어디든 괜찮습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따뜻해야 성장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빛을 보지 못한 양파는 자신이 땅속 깊이 있다고 착각하고 서둘러 위로 솟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파는 모든 내부 에너지를 동원하여 잎을 위로 빠르게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잎들은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연한 색을 띠면서도 길이가 매우 길고 놀라운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임무는 단지 며칠에 한 번씩 아주 가끔 덮개를 열고 배지 흙의 습도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살짝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팩에 불필요한 빛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 작업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암흑기는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 지속됩니다. 잎이
10에서 15cm 높이로 자라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잎의 모양은 일반적이지 않고 가늘고 연하며 거의 흰색에 가까울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발한 계획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공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키운 연약한 줄기들이 충분히 자랐다면 이제 용기를 덮었던 차광막을 걷어내고 빛에 노출시킬 차례입니다. 역시나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남쪽 창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보통의 북쪽이나 동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간접광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은 진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빛을 쬐기 시작하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줄기들 안에 엽록소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앞에서 창백했던 노란색 줄기는 연두색을 거쳐 밝고 싱그러운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빠르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때 줄기는 더 이상 길게 자라지는 않고 속이 차면서 단단하게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완벽한 식재료를 얻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얻은 길이와 빠른 성장, 그리고 햇빛 속에서 얻은 부드러운 풍미와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이 양파는 다른 재료의 맛을 방해하지 않는 섬세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샐러드용으로 정말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의 창가에서 직접 키운 셰프가 아끼는 작은 비법입니다. 도대체 이 재배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방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햇빛 아래서 자라는 일반 대파는 광합성과 단단한 줄기 구조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키운 대파는 그 모든 에너지를 오직 성장 쪽으로만 집중시킵니다. 마치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단거리 선수와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반적인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키운 파의 질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촉촉하고 아삭거리며 질긴 섬유질이 없습니다. 일반 쪽파를 단단한 샐러리에 비유한다면 이 암바라파는 연한 양상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햇볕을 보고 자란 일반 파처럼 색이 진하거나 향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이 방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방법의 목표는 오직 부드러움, 빠른 재배 속도, 그리고 독특하고 순한 맛입니다. 이 방식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굳이 비싼 식물 재배 램프 없이도 같은 가정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어내며 식물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크나이트, 재배법의 순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도록 말이죠. 첫 번째 단계, 배수구멍이 있는 깊은 용기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배수층을 깔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 상토를 채워줍니다. 세 번째 단계, 준비된 국은 혹은 알뿌리를 서로 닿을 정도로 촘촘하게 심는데 절반 정도만 흙에 묻어줍니다. 네 번째 단계, 검은 비닐봉투나 상자를 사용하여 완벽한 암흑 상태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이 용기를 7일에서 10일 동안 따뜻한 곳에 두고 중간중간 습도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싹이 파리, 실률, 시침침 정도 자라면 덮개를 제거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용기를 햇볕이 직접 들지 않는 밝은 창가에 놓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 하루나 이틀 사이에 잎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 부드럽고 맛있는 고급 수확물을 잘라 즐기시면 됩니다. 이 재배 순서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색다른 농업기술 실험에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가족을 놀라게 하고
식탁에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추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양파 품종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둥근 양파는 물론 클래식이지만 쪽파를 심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쪽파는 잎이 더 가늘고 부드러우며 작은 알뿌리 하나에서 풍성한 녹색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적양파, 홍양파도 활용 가능합니다. 적양파의 잎은 뿌리 부분에 종종 아름다운 보랏빛을 띠기도 합니다. 둘째, 연속 수확 시스템을 염두에 두세요. 가지고 있는 양파를 한꺼번에 모두 심지 마세요. 몇 개는 오늘 심고 일주일 뒤에 또 심는 식으로 간격을 두세요. 이렇게 하면 익은 정도가 다른 신선한 녹색 잎 채소를 언제나 손쉽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수확이 끝날 무렵이면 다른 쪽에서는 이미 새 잎이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셋째, 싹을 틔우기 위해 썩었거나 물렁물렁한 양파를 살려보겠다는 희망으로 심지 마세요. 이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시간만 낭비하고 용기에 병균을 옮길 위험만 커집니다. 반드시 품질 좋은 종구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이 과정을 즐기세요. 창가에 마련한 여러분의 작은 텃밭은 비타민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울한 겨울날에는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저희는 식물성 조명 파이토램프의 필요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선한 쪽파를 집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3가지 놀라운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 재배 클래식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눈으로 확인하기 쉬우며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완전히 무료인 방법이었죠. 두 번째는 베지 서프라이즈 흙 재배입니다. 더 풍성하고 강력한 수확량을 원하고 흙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흑 재배 다크나이트입니다. 미식가나 실험적인 도전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영리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부드럽고 섬세한 고급파를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식탁에 항상 신선한 채소가 올라오게 하기 위해 값비싼 장비나 복잡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약간의 지혜와 인내심, 그리고 자연의 단순한 법칙을 아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라며 꼭 이 방법들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파를 키우시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족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재미와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